네, 이제 오늘 특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간적으로 조금 좀 더 충분히 있다면 좀 더 자세하고 좀 재밌는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본다면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 교류 신호를 직접 측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실제 회로를 꾸며보고 그 회로상에 이제 펑션도 연결을 해보고 또 오실로스코프도 연결해서 해서 장비들에 대한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정기적인 교류 회로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회로 조립도 한번 해보고 이 회로 조립된 파형을 통해서 회로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을 오실로스코프로 직접 관측을 해서 뭐 전압이라든지 또는 주파수를 측정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회로가 필요로 하는데 오늘은 증폭기 회로를 하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증폭기. 자, OP앰프를 이용한. 자, OP앰프라고 하는 것은 증폭기 회로 중에서 선형 증폭기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IC 칩이에요. IC 칩인데 OP앰프를 이용한 반전 증폭기 측정을 한번 실험을 해 볼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회로 도구요. 회로 도구이고 이게 실제 브레드보드상에 이 회로를 구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현한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이게 이제 그 IC 칩인데요. 순형 IC 칩인데 마치 진의 다리처럼 양쪽으로 4개의 핀 등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41 전면에서 부품 IC 칩을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하단부에 있는 핀이 1번 핀입니다. 1번 핀.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가면서 핀 번호가 매겨지는데 2번 핀은 입력입니다. 입력. 그러니까 OP앰프는 2개의 입력을 갖고 있고 2번과 3번의 입력이 갖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시그널이 이제 교류 신호가 2번 핀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반전이란 위상이 뒤집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웨이브폼이 이렇게 되면 이게 위상 반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2번 핀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반전 증폭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와 같은 회로를 꾸며내면 이제 6번 핀에서 증폭된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증폭되는 이 출력 전압 이득식은 자, 전압 이득이라는 개념이 또 생소하죠? 증폭도인데요. 이 증폭도는 이와 같은 반전 증폭기의 경우에 마이너스 RI분의 RF로 정의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식이죠? 이때 마이너스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위상이 반전됐다라는 뜻이고요. RI는 입력 저항이고 RF는 괴한되는 괴한 저항입니다. 이게 입력 저항, 이게 이제 괴한 저항인데요. 입력 저항과 괴한 저항의 비로 이득이 결정된다. 이때 이득이란 입력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풋 대비 아웃풋.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입력 저항 1kg, 출력 저항 1kg일 경우에는 1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득은 1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위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펑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사인 웨이브의 1kg짜리 1V 전압을 한번 직접 이 회로에 넣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출력이 이론식에 근거한 것처럼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오실로스코프로 화면을 띄워서 위상이 뒤집어졌는지 위상이 반전됐는지 또 전압 이득이 1인지 직접 확인해 보는 측정 실험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회로를 또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비반전이에요. 비반전 회로인데 아까 그림과는 좀 다르게 이 시그널 교류 신호가 몇 번 핀으로 3번 핀으로 들어가 있죠.
3번 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반전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비반전 단자로 들어갔을 경우에 전압 이득식은 1 플러스 Ri분의 RF로 정의가 됩니다. Ri분의 RF, Ri분의 RF. 이때 RI는 입력 저항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RF는 괴한 저항을 뜻하는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경우에 1 플러스 470분의 1K 이렇게 그러면 대략 이 부분이 한 2 정도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3배 정도가 나오겠네요. 3배 정도. 자, 이 얘기는 출력에서 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1kHz 1V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출력에는 대략 3V 정도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증폭이 됐다라는 것이죠.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좀 더 커졌으니까 3V가 나왔다. 그래서 실제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3V 정도가 나오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은 실제 회로를 직접 한번 꾸며 볼 볼 것이고 그를 이용해서 실제 측정하는 방법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측정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류 신호 측정을 실제 회로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측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에 또 강의 교환에 나와져 있는 대로 OPMP를 이용한 반전 증폭기 측정 시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검정색 부분은 바로 이제 그 OPMP라 불려지는 선형 IC입니다. 선형 IC. 이 부분이 이제 OPMP가 되겠고요. 여기 홈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핀이 1번 핀입니다. 그리고 1번 핀, 2번 핀, 3번, 4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핀 번호가 매겨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7번은 플러스 15V, 4번은 마이너스 15V입니다. 15V. 자, 그러면 7번 핀에다가 점퍼를 하나 연결을 해서 위쪽으로 연결을 했고요. 4번 핀은 역시 점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회로상에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는 더 아래쪽으로 가장 밑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나머지 저항들만 좀 연결해서 지금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여기 있는 RF 저항입니다. 이 RF 저항이 지금 1kg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것을 3kg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3kg로. 자, 정확히는 3.9kg입니다. 3.9kg. 그래서 이 저항을 연결을 하는데 2번 핀과 6번 핀 사이입니다. 자, 여기가 2번이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이쪽이 6번인데 지금 2번에서 점퍼 하나를 내놨고 또 이것이 또 하나의 점퍼를 이용해서 위쪽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기와 이제 6번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2번 핀과 6번 핀, 이 6번 핀 사이에 3.9kg짜리 저항을 연결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핀 연결됐고요. 다음 그 저항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6번 핀과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핀입니다. 근데 2번 핀 연결하는데 2번 핀, 이 RI라는 입력 저항인데요. 이 RI라는 입력 저항에 1.2kg짜리 저항을 연결을 해 볼 텐데요. 바로 이게 이제 1.2kg짜리 저항이죠. 1.2kg짜리 저항. 그것을 이제 여기다가 2번 핀 라인에다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옆에 보이는 회로 패턴 구현한 것처럼 똑같이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자, 여기가 지금 왜 2번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라인에서 2번이 나와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번 핀과 입력 시그널 사이에 1.2kg짜리 저항이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교류 신호를 입력을 하고요. 또 출력 6번 핀에서 출력을 뽑아서 오실로스코프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장비와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선 등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점퍼를 몇 개 준비를 해 놨는데 먼저 이 노란색
이 노란색은 플러스 15V로 갈 겁니다. 플러스 15V로. 그러면 플러스 15V가 지금 7번 핀에서 나온 핀이었죠? 그럼 이게 예, 플러스 15V로 가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15V입니다. 자, 마이너스 15V는 자, 아까 4번 핀에서 나왔던 거죠? 나왔던 건데 이것을 파란색 점퍼선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5V를 걸어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 라인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접지 라인은 이 보라색 점퍼선을 이용할 건데요. 이쪽에다가 한번 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데 너무나 근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 사이드 쪽으로 외곽 자리로 이렇게 빼서 연결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또 하나의 점퍼선을 하나 더 준비를 할 텐데요. 그라운드 선이 좀 여러 개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그냥 하나 더 그라운드 선을 하나 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는 다 됐고요.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비를 세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장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에 1kHz, 1V 피크 투 피크 전압을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펑션을 통해서 1kHz, 1V 신호를 세팅을 해 놓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대로 1kHz의 1V 사인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미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사인파 펑션을 통해서 사인파 웨이브 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구형파였다면 사인파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프리퀀시 메뉴에서 1kHz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1하고 kHz. 다음에 앰플리튜드죠. 앰플리튜드에서 1V, 1VPP를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1VPP, 그 다음에 옵셋은 0V 세팅해 놓으시고요. 이게 실제로 1kHz의 0V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와 1대1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는 펑션에서 나오는 신호고요. 또 하나는 오실로스코프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자, 이것을 1대1로 한번 연결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는 또 그라운드 선끼리, 검정색 클립은 검정색 클립끼리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오토셋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지금 펑션에서 나오는 신호가 그대로 오실로스코프로 나타나고 있죠. 자, 첨도치값 확인해 보겠습니다. 1.02V, 피크 투 피크 전압이죠. 다음 주파수는 1kHz. 약간 변동이 있는데요.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디지털 장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펑션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에 연결을 회로 우리가 앞에서 꾸몄던 그 회로에다가 펑션 제너레이터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펑션에서 나오는 신호가, 자, 다시 기판을 보겠습니다. 자, 펑션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2번 핀에다가 1kHz짜리 저항에다가 연결을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펑션에서 나오는 이 신호를 자, 1kHz짜리 저항에다가 물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앵글이 조금 제 손 때문에 좀 가리는데 지금 여기 2번 핀에서 나왔던 1kHz짜리 신호에다가 펑션과 맞물렸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사이는 별도로 뽑아냈던 이 그라운드 선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출력이죠. 출력을 6번 핀에서 뽑아서 오실로스코프와 연결을 해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프로브는 오실로스코프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나오는 연결된 신호죠. 그것을 6번 핀과 연결을 하고요. 연결을 하고 다음에 그라운드는 아까 물렸던 이 그라운드 라인과 같이 한번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펑션과 오실로스코프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문제는 전원이죠, 전원인데요. 자, 장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채널 1과 다음 채널 2 둘 다 15V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맞춰놓은 상태. 자, 그런데 이 색깔이 갖는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정색에 비해서 빨간색은 플러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전유가 높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각각 채널 2에서 나온 신호도 빨간색이 플러스, 검정색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채널 1의 검정색과 채널 2의 빨간색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을 하면 이 두 사이, 그러니까 채널 1의 검정색과 채널 2의 빨간색이 묻혔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전위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 전위로 놓을 겁니다. 기준 전위. 즉 쉽게 말해서 0V로 설정을 할 거예요. 0V로. 자, 그러면 지금 제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이 채널 1 신호입니다. 채널 1 신호인데 검정색과 빨간색. 그러면 여기가 0V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여기가 0V라면 여기가 플러스. 다음 채널 2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빨간색인데 검정색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0V라고 했으니까 0V보다 마이너스인 것이 검정색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5V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 15V 그리고 그라운드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다 해놨죠. 자, 그러면 이제 회로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판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 비반전 증폭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그 TP 자료에 있는 그 회로입니다. 아까와 크게 뭐 다른 바는 없는데요. 여기서도 저항을 조금 바꿨습니다. RF 저항을 3.9로 놨고요. 그 다음에 RI라고 했던 이 입력 저항이 지금 도면에는 475ohm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를 1.2kg짜리 저항으로 바꿔서 비반전 증폭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똑같이 이 RF 저항, 즉 3.9kg는 2번 핀과 6번 핀 사이에 연결이 되어져 있죠. 다음 입력 저항은 2번 핀과 지금 그라운드 사이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판에 보시면 2번 핀이 이 1.2kg짜리 저항이 지금 2번 핀과 그라운드 사이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입력 신호는 그냥 다이렉트로 3번 핀을 통해서 입력이 들어가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게 되는데, 자, 입력은 지금 펑션에서 나오는 신호를 입력으로 3번 핀으로 직접 집어넣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6번에서 나오는 것이 출력이기 때문에 바로 6번 핀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비를 한번 보실까요? 장비를 보시면 지금 몇 볼트가 나오죠? 몇 볼트? 지금 4볼트가 나오고 있죠? 4볼트. 그러면 입력이 1볼트 들어갔는데 지금 출력이 4볼트 나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4배가 증폭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4.4볼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압 이득식 1 플러스 RI분의 RF라는 식에 대입해 보면 입력 저항이 1.2, 그다음에 출력 저항이 3.9. 그러면 이 비율은 전압 이득은 대략 4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4배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반전 증폭기, 비반전 증폭기 모두 우리가 수정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전기적 또는 이제 전자 회로를 구현을 한 다음에 오실로스코프와 또는 이제 각종 장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결과치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직류 실험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 또 교류 실험도 측정 장비 또는 계측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이런 과정이 뭐 처음에는 좀 물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장비에 대한 신뢰성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장비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만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계측을 한다든지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 시행착오를 가시면서 경험을 쌓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측정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할 바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계측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고장 수리라든지 또는 회로 검증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이제 지금 온라인 상에서 저희가 진행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장비들을 직접 다뤄보는 것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이제 주어진 특강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